날 좀 놓아줘. 제발 정신 차려. 부탁이야. 귀신이야! 오지 마! 아휴, 너나 나나 살아있는 사람이라니까. 정신 좀 차리라고. 웰트 아저씨, 너도 왔구나.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네. 어서 좀 도와줘요. 길에서 가족 쪽 사람을 만났는데 잔뜩 겁먹어서 달래주려고 했더니. 살려주세요, 제발.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죽어서도 편히 쉴 수 없는 거예요? 보다시피 이 지경이 됐어요. 귀신은 무슨? 꿀밤 맛 좀 볼래?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나 봐. 하긴 나도 막 들어왔을 땐 그렇게 생각했지. 손님, 여긴 사후세계가 아니라 꿈이 흐르는 암초예요. 맞아. 들었지? 따라해봐. 꿈이 흐르는 암초. 당신 보이지 않는 것과 대화까지 했잖아요. 제가 죽은 게 아니라면 뭐죠? 금기를 어기고 꿈속에서 잠들려고 하면 안 됐는데 호기심이 펫펫이 잡네. 그만 물어봐요. 괴물들이 몰려올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모두 이곳에 있어요. 아, 설마 기억의 영역 밈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그 이름을 말하면 어떡해요? 당신 때문에 놈들이 왔다고요. 정신을 잃었군.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강해 주변에 있던 기억의 영역밈을 불러온 모양이야. 아, 근데 다른 행인들은 왜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좋은 꿈과 달리 이곳에선 기억의 영역밈을 위험한 괴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위험하다고 해도 강제로 깨어나 꿈 세계를 벗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분을 거리에 버려둘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게 어떨까요? 그럼 세리스 이모한테 부탁해보자. 기다리면서 현지인들과 두루 친해졌거든. 이곳 사람들은 자급자족하며 살아가고 있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곳이야말로 진짜 꿈 세계 같다는 느낌이 들어. 좋은 밤이에요, 세리스 이모. 지금이 밤이긴 한가? 마치 세븐스 씨군요. 어서 와요. 이분들은 제 동료예요. 그리고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은 놀라서 기절한 겁쟁이고요. 대충 감이 오네요. 또 실수로 이곳에 오게 된 사람이죠? 제가 잘 보살필게요. 모르는 얼굴이 점점 많아지는 걸 보니 좋은 꿈에 많은 일이 생긴 모양이네요. 아휴, 아스다나의 몇 안 되는 자유의 땅도 곧 소란스러워지겠네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자주라고 할 순 없지만 점점 잦아지고 있어요. 이 또한 좋은 꿈 붕괴의 징조 중 하나겠죠. 이분은 아무래도 충격이 큰 것 같네요. 마치 세븐스 씨, 가서 한 헤일로족 소녀를 찾아줄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거든요. 헤일로족 소녀요? 로빈 씨를 말하는 거겠지. 지금 그녀도 꿈이 흐르는 암초에 있으니. 네? 로빈 씨요? 하지만... 하긴 반디 씨가 무사하다면 로빈 씨도 같은 일을 겪었겠네요. 로빈 씨에게 사건의 경위를 들을 수 있게 미샤가 우릴 그녀에게 데려다 주기로 했네. 다만 그 전에 우선 히메코와 합류하자고. 너와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었나? 저흰 거주구역에서 미립국자들을 만났는데 대다수가 근처 은하계에서 온 이들이었어요. 아스다나의 기억의 영역엔 꿈이 흐르는 암초 같은 곳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래요. 꼭 바다에 있는 섬처럼요. 가족이 오기 전부터 존재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꿈이 흐르는 암초가 처음 형태를 갖췄을 땐 여기가 페나코니 꿈 세계의 중심이었대요. 그게 사실이라면 좋은 꿈과 이곳에 비슷한 점이 많은 이유가 설명되는군. 히메코 언니는 아직 그 사람한테 정보를 묻고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출발할까요? 모르는 얼굴이 점점 많아지는 걸 보니 좋은 꿈에 많은 일이 생긴 모양이네요. 휴, 아스다나의 몇 안 되는 자유의 땅도 곧 소란스러워지겠네요. 조금 전에 여기서 헤어졌으니까 거의 다 왔어요. 그렇군요. 빠져있던 정보를 전부 여기서 듣게 될 줄은 몰랐네요. 갤러거 씨가 자주 하는 말을 빌리자면 운명의 장난인 셈이죠. 히메코 언니, 다 데려왔어. 이제야 다 모였네. 마침 잘 왔어. 이쪽은 유배의 땅 책임자 중 한 분이신 미카 씨야. 미카 씨, 제 동료들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명객 여러분. 저희를 아세요? 여러분이 페나코니에 도착한 그날부터 계속 여러분을 지켜봤습니다. 꿈이 흐르는 암초가 12꿈 세계와 단절되지 않았다면 더 그럴듯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군요. 정식으로 인사드리죠. 전 꿈이 흐르는 암초의 묘지기 미카입니다. 묘지기요? 꿈이 흐르는 암초는 자유로운 곳이며 내세울 만한 조직도 없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각자 분수를 지키며 제 할 일을 하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정해진 시간에 묘비를 청소하는 일뿐입니다. 미카 씨는 너무 겸손하세요. 꿈을 쫓는 여행객이 길을 잃고 이곳에 올 때면 미카 씨가 수호자로서 그들을 좋은 꿈으로 돌려보내거나 혼란한 꿈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려. 모두를 돌보는 사람이었군. 웰트 씨, 저한테 하신 말씀인가요? 그나저나 미카 씨, 방금 말한 그 묘비는 뭐죠? 오는 길에 묘지는 못 본 듯합니다만. 무덤이라곤 하지만 그저 상징적 의미가 있는 의관묘일 뿐입니다. 웰트 씨께서 질문을 하셨으니 함께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제 추측이 맞다면 그곳에서 많은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과 함께 갈 중요한 손님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중요한 손님이요? 설마... 이쪽으로 오시죠. 꿈이 흐르는 암초는 길이 오랫동안 보수되지 않은 상태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저분입니다. 정말 로빈 씨잖아! 다들 잘 부르는데? 난 이런 노래는 잘 부르지 않거든. 덕분에 많이 배웠어.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로빈 씨. 며칠 만에 아이들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전 발성법만 알려줬을 뿐이지 이 아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갖는 법을 알려주신 건 그리사 부인이시잖아요. 현실의 삶이 많이 힘드시죠? 눈치챘군요. 작별할 때마다 아이들은 이 꿈이 흐르는 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해요. 하지만 꿈이 흐르는 암초 곳곳을 돌아다니며 만난 이들은 하나같이 말했죠. 이 깨진 꿈은 연연할 가치가 없다고요. 역시 모두의 선망을 받는 조아의 아이답네요. 에마와 앤디 모두 제가 거둬들인 고아예요. 두 눈이 먼 카롤은 페나코니 외곽의 영양실에서 일하고 있고, 게리는 어릴 때부터 자폐증을 앓고 있죠. 그 아이들은 성인이 아니니
가족의 좋은 꿈에도 갈 수 없어요. 새에 비유하자면 이 아이들은 날개가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난 새끼 새인 거죠. 하지만 이 꿈에서는 온전한 날개를 가질 수 있어요. 좀 어설프긴 해도 자신의 힘으로 날 수 있죠. 그리고 두 다리를 잃은 늙은 저 역시 이 꿈 세계가 없었다면 아이들 앞에 나설 수 없었을 테고요. 페나코니의 꿈 세계에서 새 삶을 시작하셔서 정말 기뻐요. 다만 걱정 마세요, 로빈 씨. 꿈에는 의미가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건 저도 아이들도 알고 있답니다. 꿈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날아도 언젠간 현실로 되돌아가야 하는 법이죠. 하지만 보세요. 이제 마와 게리는 이를 극복하고 카롤은 실명의 불편함에 맞서는 법을 깨닫고 있어요. 앤디도 전보다 많이 활달해졌는데 덕분에 저까지 긍정적으로 변했답니다. 우린 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 후 현실로 돌아가 살아남는 법을 배울 거예요. 날개가 불완전하다면 서로에게 날개를 빌려주면 돼요. 꿈속의 하늘에 미련 가질 필요 없어요. 저희에겐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날아갈 권리와 능력이 있으니까요. 무사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로빈 씨. 은하열차 여러분, 또 뵙네요. 제가 실종되면서 외부에 큰 소동이 일었다고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로빈 씨가 여기 있다는 건 이미 페나코니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페나코니에 돌아온 이후 제 목소리에 이상이 생겼고 이내 목소리를 잃는 고통에 시달리게 됐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타지에 머문 탓에 아스다나의 고농도 기억물질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돌이켜보니 원인은 제게 있지 않았어요. 제 곁에는 화합과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고 목소리를 잃은 것도 좋은 꿈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 중 하나죠. 좋은 꿈이 무너진다니. 그 기억하는 자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거짓말이 아니었네요. 제가 페나코니를 떠나 있는 동안 12꿈 세계의 경계는 끝없이 확장됐어요. 하지만 꿈속의 이상 현상을 물을 때마다 가주들은 함구한 채 오빠만 대답한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 후 컴퍼니 사절이 몰래 보내온 밀서를 보고 페나코니의 빛 이면에 말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리고 참나무 가문의 문건 속 단서로 이곳을 찾아낸 거예요. 가족이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감춘 유배의 땅에 페나코니의 옛 꿈속의 꿈이 묻혀 있어요. 그러고 보니 목소리가 조금 회복된 것 같네요. 잔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곳의 화합은 좋은 꿈보다 훨씬 더 널리 퍼져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가족을 배신한 그 사람, 혹은 그들이 처음에 신념을 잃고 화합의 이름으로 인간 본성의 약점을 이용해 페나코니를 허황된 좋은 꿈에 빠진 축제의 별로 만든 거예요. 이건 약자를 돕는 강자가 아니라 약자를 억압하는 강자예요. 평등함을 잃은 세계는 결국 화합의 가호와 축복의 목소리를 잃게 될 테니 노래할 수 없는 게 당연하겠죠.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로빈 씨? 다른 세력이 개입함으로써 가족의 이념이 변했다거나요. 아케론 씨를 보면 사도 이상의 힘이 개입하지 않는 한 화합의 영토에서 모든 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군요. 선조 연맹의 상황은 저도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가족의 상황에 관여하는 외부 세력은 없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오래 떠나 있어서 사각지대가 많이 생긴 걸지도 몰라요. 어쨌든 전 제 고향이 화합의 이름을 내세운 채 화합의 정반대로 나아가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시계공 미하일이 가족과 갈라선 이유와 배신을 결정한 사람이 누군지 알기 위해선
미카 씨, 저희의 거래를 잊지 않으셨죠? 지금 그 제안에 대한 답을 할게요. 이제부터 조화의 축제 무대에 서는 일을 포기할게요. 오빠, 이것 좀 봐. 여기 작은 새가 있어. 조화의 비둘기 새끼인가 봐. 근데 이 주변엔 서식지가 없는데 왜 혼자 여기 있는 거지? 부모 새한테 버림받았나? 움직일 힘이 하나도 없나 봐. 우리 쿠션으로 둥지를 만들어줄까? 여긴 너무 위험해. 우선 데리고 가서 네 방 창가에 있는 나무 선반에 두자. 좋아. 노랫소리가 정말 아름답겠지? 근데 어디서 지내게 해야 할까? 가즈님께 새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 볼게. 새장? 그럼 자유롭게 날 수 없잖아. 어디 보자. 대체 무슨 일이길래 신주님의 가장 뛰어난 해석자들이 식후 디저트를 먹는 것도 잊었을까? 오, 가여운 새로구나.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이 새를 구하고 싶니? 네. 하지만 가둬두면 안 돼요. 어째서지? 아직 어려서 깃털도 다 안 났고 노래도 못하지만 새장에 갇혀 살기 위해 알을 깨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새는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 속하니까요. 낭만적인 생각이구나. 그럼 우리 꼬마 박사님도 동생 의견에 동의하니? 동생 말이 맞긴 하지만 바깥에 풀어두면 며칠 안 돼서 죽고 말 거예요. 꼬마 박사님은 아직 혼란스러운 모양이구나. 자, 그럼 너희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마. 너희도 알다시피 조화의 비둘기는 대기권 너머로 날아갈 수 있는 새란다. 높은 곳을 날 때면 마찰로 인한 열기로 깃털이 화려하게 빛나는데 그 모습이 꼭 유성과도 같이.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늘 봐온 우린 그게 타고난 능력이라고 여기지만 유성 같은 빛은 그들이 수백 엠버기원 동안 자연과 싸운 결과물이야. 그들의 조상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지상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어. 피식자의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날갯짓을 시작했지. 그렇게 수천 수만 대에 걸친 시도 끝에 무리 중 한 마리가 정확한 날갯짓을 터득했단다. 그 새는 힘차게 날아올라 대지와 작별했지. 그러니까 새는 원래 날지 못했지만 자신의 의지로 날 수 있게 된 건가요? 이상주의적인 해석이구나. 선데이,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전... 사람들이 나는 게 새의 천성이라고 생각하는 건 떨어져 죽은 새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흥미로운 생각이네. 그럼 이제 이 작은 새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지? 저는 새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진 새장에 둘 거예요. 왜냐하면 새가 꼭 살았으면 좋겠으니까요. 좋아. 둘 다 저마다의 답을 찾은 모양이구나. 너희의 소원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워. 각자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가 잘 돌봐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오빠? 응. 그런데 고퍼우드 씨,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말해보거라. 이 조화의 비둘기가 끝내 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땐 어쩌죠? 그러니까 만약 이 세상에 평생 날지 못하는 새끼 새들이 있다면
그들을 하늘로 돌려보내고 나서 땅에 떨어져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나요? 그럴듯한 잠꼬대군. 이제 그만 일어나, 작은 새. 왜? 서 있기가 힘든가? 부축이라도 해줘? 내가 살아있다고. 그렇게 좋은가? 로빈은 어디 있지? 당장 말해. 역시 여동생을 가장 먼저 찾을 줄 알았어. 네 동생도 이곳에 있으니 걱정 마. 아주 안전하니까. 지금쯤이면 아직 주민들을 만나고 있겠지. 내가 너라면 그럴 시간에 자기 걱정부터 할 거야. 조금 전에 널 찌른 사람이 앞에 서 있는 상황에선 말이지. 정말 날 죽일 생각이라면 괜한 소리 말고 네 목적이나 밝히시지. 시계공의 졸개 녀석. 눈치챘나? 꿈의 주인과 4대 가문에 맞설 수 있는 이유가 있었군.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선택? 넌 내가 뭘 하려는 건지 알고 내 허구도 간파했어. 시간이 얼마 없으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너와 협력하고 싶어. 무슨 근거로 나와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야 그 로빈도 이쪽 편에 서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배신자에 관한 단서와 페나코니의 밝은 미래까지 더하면 충분히 구미가 당길 텐데.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이 내뱉는 말을 믿을 수 있을 리가. 괜찮아. 날 믿을 필요는 없어. 네가 믿어야 할 건 네 마음속 공이야. 우선 로빈부터 만나게 해줘. 좋아. 네가 바라던 대로 그녀가 왔어. 이건 또 무슨 수작이지? 장난이었어. 이자가 우릴 로빈에게 데려다 줄 거야. 그렇지? 물론이죠. 그리고 저와 은하열차도요. 당신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잘 됐네. 그럼 따라오라고. 존귀한 참나무 가문의 가주여. 이제 모든 배우가 다 모였군. 전에 말했던 기념비가 바로 이겁니다. 비 속에 새겨진 이름이 왠지 낯익지 않습니까? 라자리나와 티어난이라. 페나코니가 변방 감옥이라고 불리던 때만 해도 개척이 이곳과 별들을 이어줬습니다. 그들은 아스타나를 구한 영웅이었죠. 그 이름은 이런 작은 돌이 아니라 거대한 비석에 새겨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축제의 별에는 좋은 꿈만 남았고 무거운 역사는 그 감옥과 함께 자취를 감췄죠. 이름이 비석에 새겨져 있다는 건 미카시 말에 따르면 그들은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라자리나는 독립전쟁 중에 희생됐습니다. 기억 물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홀로 왕복기를 끌고 은하계 중심으로 들어간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티오나는 총을 잘 다루는 카우보이였습니다. 강인하고 듬직했던 그는 사람들을 이끌고 잔혹한 전쟁을 견뎌냈지만 평화가 찾아온 날까지 버티지 못했어요. 종전 후 10년간 페나코니는 내우 외환에 시달렸습니다. 아스타나를 위해 다시 개척의 길을 걷게 된 티오나는 불나방 가문을 이끌고 은하계 밖을 탐사로 떠났다가 곤충대의 포위를 받아 전멸했죠. 마음속으로 예상은 했지만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프네요. 평생 미지를 향해 나아갔다니 개척이란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셨네요. 그런데 이 이름 없는 기념비는 뭔가요? 꿈이 흐르는 암초가 탄생했을 때 그 주인은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은 상태였어. 하지만 그 사람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며 자신을 위해 이름 없는 비석을 세웠지. 은하열차 친구들 또 만났군 그래. 로빈.